이거는 그럼 바로 할게요. 갑시다. Dworkin suggests 동사예요. A classic argument for a certain kind of equality of opportunity. 이렇게요. equality라는 것이 뭡니까? equal이죠. equal에서 오는 거라서 동등하다, 평등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죠.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그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있고, 맞아요.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중간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애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키 큰 애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건 평등이 아니죠. 그 그림 본 적 있죠. 그러니까 키가 제일 작은 친구에게 가장 높은 상자를 줘야, 디딤대를 줘야 되는 거고, 얘는 얘에 맞게, 쟤는 쟤에 맞게 디딤돌을 주는 거죠. 오케이? 동등하게 그 벽 너머의 경기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평등이죠.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인 거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취임사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게 되게 감동적이고 나는 되게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죠. 우리는 모두 기회를 균등하게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되게 화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망나니 같은 재벌 자식들, 그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그래도 보면 되게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죽도록 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 1년 내내,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가지고 월급 얼마 받아요? 2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하루 밥값으로 200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능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자기가 번 돈으로, 그러니까 자수성가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200만 원짜리 밥을 먹을 테야, 인정. 흥민이가 와가지고 난 200만 원짜리 밥을 먹을 거야, 인정. 지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내 부모를 잘 만나서 한 끼 200만 원의 식사를 하겠다, 부모도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게 결코 평등해 보이진 않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말이 되겠죠. 기회의 균등이라고요. 기회의 균등, 기회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가볼까요? From Dworkin's view, 이 Dworkin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requires that a person's fate be determined by things that are within the person's control, not by luck. 동사 지금 3개, 동사 3개고요. 접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데 문법 하나만 체크할까요? 문법 하나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우씨, 안 보여? 여기죠. 오케이? 분명히 접속사 뒤에 나오는데 be, 동사의 원형을 쓰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 동사의 원형을 보면서 시제가 없네, 뺏겼다. 누구한테? 그렇지, 조동사 should에게. 그럼 이 should는 왜 나왔다? require 이란 단어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이 단어로 인해 should가 들어간 거고, should란 단어가 있으니까 동사의 원형을 썼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동사의 모습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오케이? 시제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는 거야. Not by luck. 뭐가 아니라? 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났어? 운 좋게 뭐 됐어? 이거는 정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죠. 뒤에 If differences in well-being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s lying outside of an individual's control, they are unjust.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이렇게요. 여기서 lying outside of an individual's control,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요 lying이라고 한 단어는 요거에 대한 현재 분사입니다. lie, lay, lay, in. 자기 마음대로 바뀌었네. 자동사. 요 자동사에 대한 현재 분사가 lying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사를 써야 돼요. 오케이? lying outside니까. 한 사람의 통제권 밖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누군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그렇게 결정된다면 그것은 글쎄요, 정의롭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신분제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모의 부가 자식에게 세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너희들이잖아요. 너희들 다 서울에 살잖아요.
나 혼자 경기도민이잖아. 너희 서울 살잖아요. 잘 생각해봐. 다 서울 살고요. 지금 너희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피자 먹고 싶어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절대 안 돼. 우리 가세가 기울어서 이렇게 하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다 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 피자 안 사줘요. 그럼 치킨을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피자가 없니? 치킨을 먹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마리 앙투아네트야 뭐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력이 사실은 꽤나 높은 수준이에요. 너희가 이 상태로 자라나서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거죠.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말 들어봤죠? 당신의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집이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전 세계 인구의 몇 %입니다. 그 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전체 인구의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보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 상승이라는 걸 이루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더 가볼까요? 뒤에 According to this argument, 이러한 논쟁에 따르면 inequality,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that is driven by difference in individual choices or taste is acceptable. 잠깐만, 동사 지금 두 개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잠깐만 우리 아예 이렇게 해봅시다. 한 사람의 안녕과 한 사람의 운명이 뭐냐, 삶이죠. 한 사람의 안녕과 웰빙, 안녕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환경이 있고요. 환경. 그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선택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개인의 선택에 들어가는 말이 뭡니까? within control. 통제권 안에 있는 것. 환경적이 뭡니까? outside. lie outside. 이렇게요. 이쪽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행운이죠. 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건요, 개인의 노력이죠. 개인의 생각, 개인 노력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상징의 단어가 있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unjust, injustice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거는 equality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미안해. equality는 just죠. sorry 미안해. 정의롭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더 갈게요. 요 단어를 쓰고 싶었어요. choice. 개인의 선택. 됐죠? 좀 더 갑시다. 여기선 봐봐. is driven by difference.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안녕이죠. 오케이? 근데 이 안녕에 대한 불평등이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불평등이야. 분명히 불평등인데 받아들일만 하대요. 왜요? 이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뭔데요?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 것은 individual choice거든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못 살게 됐어요. 개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지가 선택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직업을 갖기 싫어. 난 일하기 싫어. 일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서울역에 가서 그냥 신문지 깔고 잘 테야. 지 선택이죠. 그래 놓고 나서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죠. 개인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니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의해서 생겨난 차이점에 대한 안녕의, 복지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가 어떤 부분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냐, 어느 부분은 평등이라 말하고 어떤 부분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정확히 흐름을 잡으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out of 밖에 있어요. 내 통제권 밖에 있어요. 이쪽이에요. 통제권 내에 있어요. 이쪽이라고요. 됐죠? 좀 더. But 그러나 we should seek to eliminate inequality. 잠깐만,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불평등은 eliminate, 완전 박멸해 버려야 돼요. 이런 불평등이 있으면 안 돼. That is driven by factors that are not on individual's responsibility and which prevent an individual from achieving what he or she values. 이렇게. 문장이 좀 길죠? 동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여기 that이 있어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that. 그리고 여기 위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what이 있어요. 이렇게. 자, 봐봐. 우리가 이거 없애버려. 이 불평등은 없애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반면 이러한 불평등을 eliminate, 제거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정반대가 되고 있죠. but이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떤 불평등이냐면 that is driven by factors that are not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개인의 책임. 이 개인의 책임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 있지 않은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생겨난 불평등은 없애야 돼요.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And which prevent an individual from achieving what he or she values. 그 또는 그녀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룰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비야.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도 노비야. 노비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녀가 아무리 예술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녀는 성공할 수 없었죠. 근데 그녀가 어미 아비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비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녀가 성별을 선택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녀는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 통제권 밖에 있는 out of control,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그녀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은 없애자고요.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된다고. 됐습니까? 뒤에 we do so.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we do so. 잠깐만. we do so. 우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eliminate. 없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by ensu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quity of access to fundamental resources.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회의 균등. 여기서 기회의 균등이 나오죠.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또는 equality of access to fundamental resources. 근본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평등이요. 교육권에 대한 접근이요. 재산권에 대한 그 접근이요.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 잘 봐봐. 이런 거죠. 저스트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쪽은 정의롭죠. 그러면 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게 만드는 이 중간 단계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바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기회의 균등이 여기 있어야 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정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좋겠네. 자, 요거는 그러니까 글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슬슬 읽힐 수 있고 뭐 모르는 단어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건 잘 기억하시고 흐름상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다음 갑시다. 그 창의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창의력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크리에이티브. 오케이. 또 창의력. 영어 단어요? 아니요. 그냥 창의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술. 또 발명. 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봤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창의력이라는 단어랑 매치업을 해보면 창의력을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규제에다가 집어넣을 겁니까? 아니면 자유에다 집어넣을 겁니까? 그죠? 왜냐하면 뭔가 자유로워야 창의력, 뭐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해야 창의력이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죠.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해결책이잖아요. 새로운 해결책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요? 문제가 들어가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규제죠. 이해됩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롭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색채의 제한이죠.
내가 쓸 수 있는 색깔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창의력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묶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창의력이라는 것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창의력 같은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오케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생겨나는 거죠. 가볼까요? Painters, 이 화가들은 have in principle 가로 묶으세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an infinite range of colors at their disposal, especially in modern times with the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사실 요즘에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이 있나요?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은 없죠. 그 되게 유명한 회사 있잖아. 까먹었다. 그 삼성? 색깔로 되게 유명한 회사. 톤. 톤. 아이씨. 톰브라운. 그 색깔에 코드 목욕을 제작하는 기시로. 그러니까 톤스그레이. 색깔마다 코드 번호 매겨갖고 저작권 뜯어먹는 회사 하나 있어. 톤. 아이씨 진짜. 좀 이따 할게요. 그 있잖아. 그 회사. 돈이 말한 그 색깔, 모든 색깔에 다 번호 넘버링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기억이 안 나네. 인터넷 찾았어. 아니야. 이때 찾으면 안 돼. 기억날 때까지 고민해야지. 예? 그래야지 치매 안 걸려요. 자, 봐봐.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지금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죠. 왜요? 크로마틱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색깔에 엄청난 양의 색깔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세틱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뭔가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테틱 이렇게 융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at the disposal, 그들의 표현이라는 면에서 색깔의 infinite range예요. 무한대의 영역에, 무한 영역의 색깔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화가 가지고 있는 것은 infinite, 색깔은 무한대예요. 쓸 수 있는 색깔은 무한대예요. 잠깐만, 무한대라고요. 무한대라고. 제약 같은 건 없어요. 오케이? 규제는 없죠. 자유로워요. 뒤에.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 잠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별표 하나 칠게요. 어떤 거? yet이란 단어가 중요하죠. yet이란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however죠. 그러나 화가들은 한 번에 이 모든 색깔들을 다 사용하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restrictive selection. 잠깐만, 이 앞쪽에 상징적인 단어로서 나오는 것은 infinite range of colors가 상징적인 말이고요. 여기서 그러나 한 다음에 또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는 뭐가 됩니까? restrictive selection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제한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됐죠? 사실 여기서 글은 끝난 거예요. 왜요? 뒤엔 다 예시거든요. 전부 다 예시로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그러나 이 반대편에 서는 단어가 뭐냐면 restrictive. 이 단어가 sele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말은 뭐다? 여기. 굉장히 제한된 선택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뒤에 Mondrian limited himself mostly to the three primary red, yellow, and blue to fill his black ruled grid. And Kashmir Malevich worked with a similar self-imposed restriction. 이렇게요. 잠깐, 글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는 거죠. 예시 1번에 나오는 게 누굽니까? 예시 1번 몬드리안이죠. 몬드리안에 대해서 이 restrictive selection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limited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단어가 되죠.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까시미르.
말라비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아예 self-imposed, 스스로 부과한 restriction, 아예 restriction이라는 단어가 아예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For Eve Klein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잠깐만 또 예시가 나온 거네요. one color was enough. 색깔 하나면 됐지 뭐 이렇게요. 우리나라도 이런 화가 하나 있죠. 김환기라고 하는 이 교양 없는 것들. 그 파란색 점으로 이렇게. 자, 세 번째 누구냐면 김환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거? 시사 한에 나옵니다. 미안해요. 그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는 우리나라 화가예요. 퀴즈 나오셨네요. 돌아가셨어요? 고인을 모신 겁니까? 그러니까 김환기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면 이걸 본 적 있어요? 김환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러니까 김환기 화백의 그림은 그냥 그 캔버스에 파란색에 수없이 많은 점을 찍어요. 멀리서 보면 그냥 하나로 보이게 무수하게 많은 점들을 찍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약간 추상화에 속하게 되죠. 근데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그 파란색 점 하나하나가 뭐 고국에서 나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그런 별 형상화해서 그린 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 하나 써요. 파란색 하나 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Yves Klein 이런 사람도 색깔 하나면 충분했어요. 뒤에 Franz Klein's art was typically black on white. 하얀색 위에 까만색. 그러니까 색깔 딱 두 개 쓴 거죠. 까만색,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의 색깔만 쓴 거죠. 예시는 그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예시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좀 더 갈게요. 근데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근데 이런 거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잠깐. 이 디스가 뭘 말합니까? 이 디스는 이 예시들을 말하죠. 이 예시들이요. 근데 재밌는 거야. 이런 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새롭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꽤 됐어. 꽤 됐어? 무슨 말이야? 옛날에도 그랬어. 그럼 다 요즘 사람들.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옛날 이야기 나오면 되겠죠? 가볼까요? The Greek 나왔잖아요. 그리스 사람들. 이것도 그냥 예시에 속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현대의 예시, 고전 예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보니까 The Greeks and Romans tended to use just red, yellow, black and white. 얘네들은 그냥 요 정도의 색깔만 사용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Why? 왜 그렇습니까? It is impossible to generalize. 물론 이게 딱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일반화하긴 조금은 어렵지만 but 그러나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it seems like the limited palette aided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and helped 동사입니다. helped to focus attention on the component that mattered. 이렇게. 문제가 좀 길죠. 물론 이게 일반화하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both in antiquity and modernity. antiquity 고전에 대한 예시건 modernity 현대에 대한 예시건 어느 쪽인 간에 옛날이건 지금이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It seems likely that 이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the limited palette. 잠깐만 여기서 the limited palette라고 하는 것이 이 색깔의 제한을 말하는 거죠. restrictive selection 이것이 aid 도움이 된다.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이러니까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색깔이 너무 많아 조잡하죠. 난잡하죠. 그냥 복잡해 안 보여 잘. 근데 이해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잠깐만 결국 이런 거죠.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제한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명료성과 이해도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단순하잖아. 깔끔하게 잘 보이잖아. and 그리고 have to focus on the component that mattered. 오히려 이런 것보다 중요한 요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shape and form, 모양과 형태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줍니다. 됐죠? 이거 읽으면서 난 그런 생각했는데 패션 모델들 보면 굉장히 미인이거나 굉장히 미남들은 별로 없죠.
옷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걸쳐진 그 옷의 태나 모양에 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지문 가지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되게 단순해요. Limited restriction 이라고 하는 것이 clarity and comprehensibility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도를 높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죠. 간단합니다. 되셨죠? 다음 갈까요? 네, 그렇죠?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죠. 혹시 정확히 1년 전 3과에서 봤던 내용 기억납니까? 1년 전 교과서 3과에 뭐 나왔어요? 뭐? 그건 2학기입니다. 장애인. 그건 5과고요. 그건 1과예요. 쓰레기. 쓰레기는 나한테 하는 말입니까? 플라스틱. 그건 2과예요. 터치다운 1과지 마. 장애인. 펭귄? 야, 펭귄은, 야, 이씨.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작년 3과에 뭐 나왔었냐면, 그림. 아, 그렇죠. 빨간색. 그렇죠, 맞아요. 그림. 그렇죠. 기억에서 아예 지웠습니까? 빨강방 신발. 안다고 진짜 안 나. 빨강방 신발. 그렇죠. 맞아요. 그 몬드리아 나오고. 몬드리안은 방금 전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자, 봐봐.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확 솟아오를 때, 보통 사람들 일반화된 통념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짜증났을 때, irritated, 짜증났을 때, calming color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빨간색이 오히려 그런 강렬함으로 인해서 균형을 맞춰서 뭐 감정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sadness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sadness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냥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허나 이 sadness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태용, 가장 최근에 운 게 언제예요? 어제? 방금. 나 이지영 안 다니다 했잖아, 엄마. 아, 그겁니까? 아, 나 그 새끼 싫어! 뭐 이겁니까? 그냥 최근에 운 게 언제예요?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최근에 운 게 언제예요? 기억 안 나요? 세준, 가장 최근에 운 게 언제예요? 헤어졌어. 진짜 어디 갔는데? 어이구. 그게 언제예요? 얼마 안 되지 않아? 1년 전 아니야? 1월. 야, 꽤 됐네. 새로운 사람 만날 때가 됐군요, 이제. 봐봐. 왜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문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남자. 어때요? 게이야? 네, 최근에 음악이랑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눈물이 날 뻔한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첫 번째가 BTS 노래 중에 피땀 눈물 이렇게.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난 노래 아니야, 너? 그렇죠. 또라이라서는 아니에요. 네. 이거 노래를 듣다가 이 뮤직비디오를 윤호야, 얘 좀 어떻게 좀 해봐. 때문에 울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듣다가 눈물이 왈칵 날 뻔한 게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가 뮤직비디오 봤어요? 뮤직비디오 못 봤어요?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래요? 이 뮤직비디오가 뭐냐면 처음 뮤직비디오의 시작이 한 여자가 마스크를 쓴 채로 카페를 정리해요. 카페 막 정돈을 하면서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돼요. 쭉 노래가 진행이 돼. 노래는 댄스곡이야. 근데 쭉 진행이 되다가 중간쯤에 이 여자가 마스크를 확 집어 던져요. 거기 나왔던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집어 던져요. 마스크를 벗고 뽀뽀를 해요. 예?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 또는 이제 어른들,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뽀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한가운데였었거든요.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바라는 게 저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고 서로 접촉하고 서로 나누고 이게 인간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인데 이 코로나 한가운데라서 이거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게 되게 뭉클해서 울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애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랬고 최근에 이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가수가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이거 김동률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얼마 전에 앨범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황금가면이라고 제목이 황금가면이야. 근데 또 댄스곡인가요? 아, 네, 맞아요. 댄스, 이게 좀 빠른 노래인데 중간에 가사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어릴 적에 나는 내가 황금 가면이라 생각했지. 나 어린 시절에 나는 되게 막 악당을 무찌르는 착한 사람 지켜주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꿈을 다 잊어버렸지. 중간 가사가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되게 크게 와씨 했던 가사가 세상이 나에게 정해준 그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하찮은 내가 아니다. 세상이 노래할 그 전설을 내가 쓸 거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 이렇게. 피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살면서 생각해봐. 너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 그러니까 가끔 내가 너희한테도 그런 말 했었는데 그 누구도 너희한테 했을 때 기분 나쁜 말은 자기 스스로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지훈이한테 너는 바보잖아. 너는 망했어. 너는 인생 종쳤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당연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서 기분 나쁜 말은 자기 스스로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젠장 망했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밖에 날씨 되게 좋아요. 나가 놀고 싶잖아. 그잖아요. 밖에 나가 놀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잖아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렵고 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넘기거든요. 또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내 자식이 운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내 자식은 감정이 없습니까? 사내 자식도 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해소하고 감정을 배설할 이런 기회를 다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남자라서 남자다워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정을 풀어낼 그런 기회를 다 박탈당하거든요.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런 댄스곡 뮤직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날 수 있는 건 그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쌓여 있는 슬픔과 쌓여 있는 그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풀어낼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슬픔이라고 하는 거 나쁩니까? 슬픔이라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슬픔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나쁜 것이냐라고만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가볼까요? 해보죠. Sadness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에서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is often considered an unnecessary and undesirable emotion.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지 않은 것,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Numerous self-help books promote the benefits of positive thinking and positive behaviors, arranging negative effects in general and sadness in particular to the category of problem emotion that need to be eliminated.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상에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읽는 굉장히 많은 자기계발서들 보면 긍정적인 사고, 그냥 좋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만 말을 하죠. 문장 끝났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와 동시에 어떤 짓을 하냐면 negative affect,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sadness in particular, 특히나 일반적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to the category of problem emotion, 문제가 되는 감정이라고 치부해 버리죠. 근데 그 문제가 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need to be eliminated, 다 박멸하고 없어져야 될 감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잠깐, 우리 문화에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의 대상이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건 제거의 대상이에요. 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요. 바람직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거니까요.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Much of the psychology profession is employed in managing and relieving sadness. 그래서 우리 심리학 같은 거, 심리 전문가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은 이렇게 극복해내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이겨내세요.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의 대상, 이겨낼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을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Yet,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이제부터. 그러나,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너희가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도 요 포인트가 잡혀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른 이야기. 여기서부터 반전. 여기부터 다른 이야기.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some degree of sadness and depression has been far more accepted in previous historical ages than is the case today.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알아요? 예술 있잖아요. 옛날에 따졌었던 예술 뭐 들어갑니까? 그 예술 안에 코미디가 들어가고요. 트래저디가 들어가요. 그리스 시대에 예술이라고 했었던 7가지가 있거든요. 예술로 분류했었던 7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코미디와 트래저디가 다 들어가요. 희극도 들어가고 비극도 예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날 말고 than is the case today. 오늘날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의 슬픔과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받아들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옛날에는 오히려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히려. From the classic philosophers through Shakespeare, so work of Chekhov, Ibsen, and great novels of the 19th century. 이렇게 exploring the emotion of sadness, longing, and depression has long been considered instructive. 여기는 그냥 작가죠. 여기는 가로 끌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From, to 이렇게 있네요. 여기 묶어야겠구나. to 이렇게요. 전체를 묶어주세요.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관통하여 전통적인 철학자부터 어디까지? 체코프나 입센, 그리고 아주 위대한 소설, 19세기의 소설 작품까지. Exploring the emotions of sadness, longing, and depression. 이 3가지. longing이라고 하는 건 갈망이거든요.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원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러한 감정들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은 has long been considered instructive.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 것이야. 갖는 것이야 라고 말했죠. 됐습니까? 즉 이런 거죠. 슬픔은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렇게 생각했죠. Yet, 그러나 이 어느 정도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instructive,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교훈적인 면이 있다. 우리한테 뭔가 주는 것이 있다라고 간주되어졌습니다. It is only recently that a thriving industry promoting positivity has managed to remove this earlier and more balanced view of human affectivity. 동산 지금 2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이리즈 동그라미 치세요. 이리즈 동그라미 치시고 that 동그라미 치시고 2개 연결하시면 이거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와서야 그랬다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건 바로 only recently,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된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하는 거냐면 thriving industry, promoting positivity, 긍정성만을 홍보했던, 우린 긍정적으로 사고해야 돼,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돼 라고만 말했던 그런 산업들이 has made to remove this earlier, more balanced, this earlier, 요것을 remove, 제거하고요.
그리고 more balanced view of human affectivity.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시작한 건 최근에 들어서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됐죠?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Although instances occur in which partners start their relationship by telling everything about themselves to each other, such instances are rare.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가 여기요. in which. 그리고 although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in which라는 형태를 보면서 동사인데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오케이? 앞에 선에서가 있어요. 어떤 파트너, 어떤 사람이 by telling everything about themselves to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such instances are rare.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such instances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흉금을 터놓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해. 그래서 관계가 지속된다?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뒤에 in most cases, 그러면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the amount of disclosure increases over time. 이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disclosure가 뭡니까? close가 뭐예요? 닫는 거죠. disclosure는 뭐야? 뚜껑을 제거하는 거죠. 노출. 그러니까 그 노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겁니다. 서서히. 잠깐만,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됐죠? 시간이 좀 걸린다. 더 핵심적인 말은 over time. 이렇게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노출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We begin relationships by revealing relatively little about ourselves. 사실 우리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부터 합니까? 통성명 하죠. 통성명. 너 이름 뭐야? 나 이름 뭐야? 이런 거 정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 이름 뭐야? 해서 한 가지 꼭 물어보죠. 너 몇 살이야? 이것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 물어보고 하는데 그 너희가 곧 가게 될 그곳에서도 많이 이제 그렇죠. 그거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는데 그곳에서는 너희 나이를 물어볼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물어봅니다. 아니죠. 여자친구의 유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나의 유무를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당신들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죠? 아무튼 근데 조금씩 늘려가는 게 처음에는 자기 자신 relatively little, 상대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노출을 함으로써 관계를 시작하죠. Then 그런 다음에 if our first bits of self-disclosure are well received and bring on similar responses from the other person, we are willing to reveal more. 근데 내가 내 이름 말해줬어요. 나는 이름이 이거고 어디에 사는 누구야 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러고 말았어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됩니까? 안 되죠. 나 이름 뭔데? 내 이름은 뭐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몇 살이고 어디에서 왔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Okay? Similar responses, okay? From the other person. 그 상대방으로부터 비슷한 정도의 정보량이 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 조금 더 이야기할 여지가 생기죠. This principle i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this principle, 이 this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더 노출시키는 요 단계들 있잖아요. 요것을 이 this principle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It would usually be a mistake to assume that the way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ould be to reveal the most private details about yourself when first making contact with another person.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요 2개군요. 2개. 접수 하나 필요한데 여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근데 잠깐만.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건 뭐예요? 그냥 분사 구문 정도로 넘겨주시면 되죠. 웬 다음에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making 이런 동명사 현재 분사 나왔으니까요. 분사 구문이죠.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it이 가짜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to assume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아주 강력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좋은 관계.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would be to reveal the most private detail about yourself. 당신 자신에 대해서 가장 사적인 부분,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다 공개하면 우린 친구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특히나 언제? When first making contact with another person.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야기 다 해. 야씨, 이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Unless the circumstances are unique. Such bearing of your soul이라는 표현 썼네요. Would be likely to scare potential partners away rather than bring them closer. 동사 지금 두 개, 접사는 unless가 있죠. 물론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굉장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들도 있기는 하죠. 뭐 곧 너희가 거게 될 그 곳에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내후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such bearing of your soul. 잠깐만. such bearing 이해됩니까? 아까 such란 표현 언제 쓴다 그랬어요? 앞에 어떤 말 하고 그 다음에 such. 그럼 여기서 such bearing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앞에서 나오는 요거 reveal the most private detail 이게 되는 거죠. 원래 bear이 뭡니까? 여기서는 드러내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bear이 뭐예요? 밝아보는 거예요. 밝아보는 거. 자기 자신한테 아예 밝아벗어 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 다 말해버리는 거죠. 당신 영혼의 밝아벗음 이라는 거죠. 당신 영혼까지 탈탈탈 털어서 다 보여주는 것. 그것은 would be likely to scare potential partners away. 여기서 scare 비추치시고 away 이란 단어에 연결하시면 그 잠재적 파트너를 이렇게 겁져서 쫓아내는 꼴이 돼버린다고요. Rather than 뭐보다는요? Bring them to get closer. 그들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겁져서 쫓아내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됐죠?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strong relationship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까요? bearing 이라고 쓸게요. bearing of 이게 아니라고요. 당신 영혼의 밝아벗음을 통해서 strong relationship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갈게요. 자, 봅시다. 내용이 조금 난해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학교를 뭐라 불러요? 그치? 너희는 경희고라고 부르죠. 그죠? 너희 옆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너희를 뭐라 불러요? 여학생들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쵸? 이남모. 재밌는 거는 너희는 경희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학교를 경희여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너희 학교 부를 때 경희남고라 불러요. 자기는 경여고라고 불러요? 아니요, 경희여고라고, 자기네들 경희여고라고 하고요. 너희 학교는 경희남고라 불러요. 그럼 진짜 어디 있어요? 실제로 경희남고라고요. 그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경희고라 부르지 않고 경희남고라 불러요. 그냥 잘 생각해봐. 걔네 왜 그럴까요? 뭐라고? 야, 대단히 위험해요. 야, 되게 위험해, 되게. 하나였는데 나왔으니까. 아, 네. 식민지라고 하네. 실제로 경희남고라 부르거든요. 그냥 잘 생각해봐. 왜 그 아이들은 경희고라고 부르지 않고 경희남고라 부를까요? 자기랑 그렇죠. 자기 머릿속에 경희여고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여고라는 것에 대응으로 남고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경희고라 부르지 않고. 이해됩니까? 특별히 막 경희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인식 속에 경희여고라고 있기 때문에 경희남고라고 지칭하게 되는 거라고요. 너희는 경희여고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희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그냥 경희고라고 부르잖아요. 봐봐.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글이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들어야 돼. 봐봐.
Let's return to time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여기서도 일부러 in living color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실제 색깔이죠. 살아있는 색깔이니까 실제 색. 실제 색깔이 사진이 실제 색깔이 아니었던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그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잠깐만. 일부러 그냥 야 우리 흑백 시대로 돌아갈까? 라고 말하면 되죠. 근데 흑백이란 표현을 일부러 피한 거예요. 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실제 색깔이 아니었었던 그 시절의 사진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흑백이란 표현을 약간 피한 겁니다.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 people referred to refer는 자동사기 때문에 항상 to랑 같이 쓴다 그랬죠. refer to 덩어리입니다. refer to pictures as photographs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s we do today.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 여기 하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rather than인 거죠.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photographs로서 사진을 이야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과거. 이 과거는 어떤 시기냐면 living color가 없었던 이 시기입니다. living color가 없었던, living color의 포토가 없었던 그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picture는 뭐다? 이게 그냥 photograph 였어요. 잠깐, 뭐가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포토그래프이라고 불렀다고요. 오케이? 표현 자체가 좀 더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색깔에 대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So 그래서 it was unnecessary to insert the adjective black and white. 아니 애시당초에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진이 다 흑백인데 굳이 흑백이라는 표현을 붙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adjective 형사입니다.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형사를 삽입할 필요는 없었죠. 당연히 어차피 그냥 흑백인데요. 뭐. However 그러나 suppose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미래를 내다보는 거지.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컬러 사진의 존재 이전에 이미 흑백 사진이라는 흑백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 어구를 집어 넣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흑백이라는 말이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컬러가 있다? 컬러가 있으니까 없는 것이죠. 다시 도윤이가 말한 건 컬러가 여기 있는데 이 컬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흑백이라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흑백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한계를 규정해 놓은 거죠. 이해됩니까? 색깔이 없어가 블랙 앤 화이트가 되는 거니까 흑백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흑백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제한점이 된다는 거죠. 한계를 규정해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저게 없어라는 형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좀 더 가볼게요.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그러한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and thus open our mind to new possibility and potential opportunities. 동사 지금 여기 하나 더 있네요. open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 접산 여기요. 이러한 현실을 that reality 밑줄 치시고요. that reality.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의 존재. 이 색깔의 존재를 미안해요. 색깔이 존재하니까 색깔이 없는 블랙 앤 화이트. 이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한계를 알게 되죠. 도윤이가 말한 것처럼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 그 색깔이 없으니까 흑백이야라고요.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게 되는 거예요. conscious, current limitation. 현재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그 1940년대의 무시무시한 시기 before, 이전에는 World War First was simply called the Great War. 그냥 대전쟁 이렇게 불렀죠. 그냥 세계전쟁 이렇게요. Great War 또는 even worse, the war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종결할 전쟁. 최종전 이렇게요. 다 몰려 들어와서 싸우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불렸었다라는 거죠. What if? 요거 따로 보는 거 아니라 하나로 보라 그랬죠. 뭐뭐라면 어떨까? 뭐뭐라면 어떨까? 한 덩어리입니다. We had called it the world first back in 1918. 1918년에 애시당초부터 그냥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땠을까?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 자 1차 세계대전이야 라고 지금 전쟁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전쟁 또 할 거잖아. 이런 기본 가정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전쟁을 종결시킬 전쟁 이런 아니 2차가 있는 걸? 3차도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Such a label 결국 such a label 밑줄 그러한 표딱지 1차, 2차 이렇게 부르는 흑백이라고 불러주는 그런 표딱지가 might have made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orldwide conflict a greater reality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얘가 잠깐만 made인데 잠깐 여기 명사잖아. conflict가 명사인데 이 뒤에 명사가 또 나왔네. 아 오형제구나.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 뒤에 명사 두 개 같으면 오형식입니다. 이런 표딱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orldwide conflict 전 세계적인 분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큰 현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Government and individuals 이렇게요. We become conscious of issues when we explicitly identify them. 그런 걸 명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명시적으로 규명해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결국에 이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black and white에 해당하는 단어가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러한 표딱지, 이런 표현들이죠. 이러한 이거를 본문에서는 레이블 이것으로 인해 흑백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컬러를 생각하게 되죠. 1차를 생각하면서 2차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한 표딱지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더 높이는 가능성에 대한 높인다도 괜찮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제목으로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목으로 나오면. 됐죠? 명시적 표현. 이것도 괜찮아요. 이 표딱지라는 말을 본문에서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 explicit identification.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explicitly identify라고 썼으니까 explicit identification. 오케이? 명시적인 규명,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요 정도 제목을 쓰라고 하면 요 정도 쓰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 글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읽어보세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뭡니까? 말할 자유. 오케이. 말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게 해야죠. 너무 당연한 논리죠. 말하게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도 개인적으로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도 있죠. 긍정적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쟤 별로야 라고 하는 여론이 있을 수도 있죠. 생각보다 그런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채널에 가끔 이렇게 댓글 다는 애들 있어요. 와서 그냥 보지 않고 가끔 댓글 다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댓글을 달았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알 수 없으니까
가끔은 대부분 이제 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 보충을 한다든지 영상을 보러 목적이 뚜렷해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냥 좋은 말 남겨주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거 뭐 이 도움이 됐어, 이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사기꾼, 못생겼어, 얼굴 엉망이야 뭐 이렇게 나오면 얼굴 엉망이야 못생겼어 이런 말 나오면 안 좋은 얘기잖아요. 되게 듣기 싫다. 이걸 보고 연예인들이 악플에 자살하잖아요. 이거 보고 야 이거 별거 아닌 못생겼다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지 뭐. 못생겼어라는 말이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연예인들은 외모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잖아. 막 외모 가지고 지적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가수인데 노래 못해, 연기자인데 연기 발로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때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 못생겼다라고 말한 이 댓글을 내가 삭제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약한 수준이지만 만약에 내가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권력을 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태영이가 와가지고 그거 하지마 라고 말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제일 쉬운 건 뭡니까? 네가 뭐 태용이 삭제시켜. 닥쳐라 그렇죠. 입 닫아 이거잖아요. 입을 닫아라. 태용이 삭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진 않죠. 사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비판까지도 허락하는 거죠. 나에 대한 비판을 허락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언론의 자유도가 몇 위 정도 합니까? 55위. 엄청 높아. OECD 200개 국가를 봤을 때 50등.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4등. 최상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인데 우리나라가 최상위까지 올라가서 7위인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도 7위.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유럽 쪽의 나라들 있었는데 7위거든요. 지금 몇인 줄 알아요? 15위. 50. 지금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어디랑 비슷한 줄 알아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슷해요. 이게 몇이냐면 170인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언론의 자유도가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건 급전직하죠.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 너희가 뉴스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검찰에서 MBC 압수수색했죠. 그 압수수색한 이유 알아요? 잘 모르죠. 압수수색을 한 이유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인데 가발 썼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도를 하다가 개인 정보의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의심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죠. 언론사를.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언론 탄압의 가장 최고봉은 그 윤석열 씨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아니라 좀 어디 가가지고 바이든 그거 쪽팔려서 어쩌나 이거잖아요. 진짜? 그 쪽팔려서 어쩌나? 새끼들이 그러잖아. 그 새끼.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쪽팔려서 어쩌나. 그거를 언론에서 날리면 어쩌나 라고 말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압수수색한 그 MBC가 바로 그 날리면 어쩌나를 쪽팔리면 어쩌나라고 보도했던 그 기자예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재갈 물리는 거죠. 너희 소송 당해본 적 없잖아요. 소송 당하면, 물론 나도 없어요. 소송 당한 적은 없어요. 소송 당하면 이거 되게 힘들대요. 실제로 변호사를 사서 뭐 하면 억대는 그냥 깨진대요. 소송 걸리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한 기자, 한 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럼 기사 안 쓰면 되죠. 그럼 거기 소송 취하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언론을 길들이게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 지금 굉장히 낮아요. 대단히. 근데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 언론이 욕 많이 먹잖아요. 기레기 이런 말 들으면서. 근데 기레기가 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문재인 정권 때예요.
그 다음으로 높았을 때가 언제예요? 이명박 정부 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최악이었고요. 최악이 너무 많네. 노무현 정부 때 언론 자유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멍청한 건 언론의 자유도를 보장해주면 짖죠. 개처럼 짖어요. 근데 언론을 탄압하면 닥치죠. 정말 그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의 언론이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비판 되게 많아요. 제대로 언론의 역할을 못하죠. 왜냐하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언론이죠.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진짜 잘못했네 제대로 해. 권력자가 알겠어 제대로 하고.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근데 언론이 앞장서서 잘못하고 있는 거 가려주는 거죠. 다 가려주고 마치 언론이 그 이제 지금 뭐 권력자가 최고인 것처럼. 그게 북한이잖아요. 북한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고 언론 자체가 거의 없죠. 그런 식으로 탄압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썩어가는 거죠. 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언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자민당 정권이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발언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가보죠. The champion of free speech and religious toleration, Voltaire was a controversial figure. 이 종교적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free speech니까 자유 발언의 챔피언이래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이런 언변이 굉장히 능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controversial, 컨트로 반대로 말하는 사람, 논쟁적 인물입니다. 논쟁이 많은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가 왜 논쟁적 인물이냐면 예를 들어서 he is 동사입니다. He is supposed to have declared I hate what you say. 잠깐만, I hate what you say. 나 네가 말하는 거 정말 싫거든. 나 네가 말하는 거 정말 짜증나고 싫어. But 그러나 will defend to death your right to say it. To death는 가로 묶어버리세요. to death를 가로 묶어버리면 I will defend your right to say it. 나 네가 말하는 건 정말 싫지만 내가 죽기까지 네가 그것을 말할 권리는 지켜줄게. 이런 거죠. 나를 정말로 까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A powerful defense of the idea that even views that you despise deserve to be heard. 동사가 지금 쭈르륵 있는데 가보면 that even views that you despise가 뭡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싫어하는, 당신이 진짜 싫어하는 그런 관점조차도, 그런 관점도 deserve to be heard, 경청되어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까는 이 의견도 듣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In 18th century Europe, however, 그러나 볼테르의 생각은 이런 거였는데,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 the Catholic Church strictly controlled what could be published. 그러나 이 앞쪽에서는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발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나 18세기 유럽에서 캐톨릭 교회는 what could be published, 무엇이 출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우에 본 거예요. 됐죠? 여기서는 이 앞에서는 deserve to be heard, 경청되어질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고, 여기서 strictly controlled, 강력하게 규제하였다라는 거잖아요. 두 개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however가 있다라는 거죠. Many Voltaire's plays and books were censored and burned in public, and he was even imprisoned in the Bastille in Paris because he had insulted a powerful aristocrat. 동사 지금 3개. 볼테르의 많은 그 극과 책, 그의 많은 작품들은 were censored, 규제받았어요. 검열당했고요. 대중들 앞에서 불태워졌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ensored and burned 라고 하는 것이 통제를 받았다라는 말 같은 말인 거죠. 그
검열되고 그런 다음에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어요. 실제로 투옥도 됐는데 왜냐하면 he had insulted powerful aristocrat. 그 관료들을 깎거든. insulted, 모욕했거든요. 관료들을 모욕한 죄로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었죠. 예전에 그 한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하나 있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비판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 당의 사람들이 연극을 했어요.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극을 했거든요. 연극을 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비유도 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비유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죠. 그냥 뒀어요. 그게 언론의 자유라고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뒀어요. 볼테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도 그냥 뒀죠. 한편 뭐 말만 꺼내도 바로 고소하고 바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런 정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많이 있었고. But 그러나 none of them stopped him challenging the prejudice and pretensions of those around him. 그러나 연결이 또 있네요. 그러나 이 앞쪽에서는 censored, burned 많은 규제를 가했습니다. 규제를 가해서 but 그러나 none of this 이 this는 뭘 말합니까? 그 규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 규제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규제했습니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앞쪽에서 imprisoned 투옥됐습니다. 규제의 최고봉이 투옥인 거죠. 감옥에 쳐넣었어. 그러나 none of this stopped 서로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but이라는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그가 계속해서 prejudice, 편견과 pretension이 뭡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pretend가 뭐만 척하는 거니까 허세 이런 거죠. 그런 편견과 허세, 그를 둘러싼 이런 허세 같은 것들에 저항하는 것, 계속 덤벼드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In his short philosophical novel, 짧은 철학적인 소설인 Candide 라고 한 소설에서 he completely undermined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about humanity and the universe that other contemporary thinkers had expressed. And he did it in such an entertaining way that the book became an instant bestseller.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요거 하나 먼저 물어보자. 우리 독해할 때 글을 읽을 때 so가 나오면 내가 뭐 찾으라 그랬어요? that 이렇게 찾으라고 했죠. so that. 근데 여기서 so that 이란 것도 있는데 so랑 that 사이에는 뭘 쓰는 겁니까? so랑 that 사이에는 형용사를 쓰거나 아니면 부사를 쓰는 거죠. 왜? 얘가 부사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있죠. so that인데 난 형용사나 명사를 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난 여기다가 명사를 쓰고 싶어. 그럼 뒤에 나오는 that은 그대로 둬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접속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앞에 so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so는 부사래니까. 그래서 so 대신 쓰는 게 뭡니까? 그게 such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여기요. such가 나오고 대신 나오는 거예요. such an entertaining way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대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such that이라고 해서 얘도 결과가 되는 겁니다. that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동사가 4개, 접사 3개. 됐죠? 이런 거죠. 그의 짧은 소설에서 he completely undermined the kind of religious optimism of humanity. 우리 인간과 우주에 대한 종교적인 낙관주의, optimism, 종교적 낙관주의를 깠죠. undermine, 심하게 깠어요, 지훈아. 굉장히 깠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그 시대의 동시대의 사상가들이 표현해냈었던 그 우주와 인간성에 대한 종교적인 optimism, 낙관주의를 심하게 깠죠. And 그리고 he did it in such an entertaining way. 되게 재밌게 깠어요. 원래 이렇게 까는 건 웃기게 해야 되죠. 왜냐면 굉장히 인상 팍 쓰고 진지하게 까잖아. 사람들이 안 봐요. 재미없거든. 저건 논쟁거리야라고 생각해서 안 보거든요. 근데 웃기게 해야 되죠. 그게 풍자예요. satire이란 풍자죠. 원래 풍자는 재밌어야 되잖아. 웃기게 풍자를 하죠. 이 정권 초기에 그런 거 있었죠. 그 윤석열차 알아요?
그거 윤석열차도 뭐 그거 고등학생이 그린 거예요. 실제로 그거 저기였죠. 그 애니메이션 무슨 축제 같은 그런 축제였나? 아무튼 거기서 대회를 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걸 낸 거예요. 윤석열차라는 이름으로 냈거든요. 근데 원래 그걸 보면서 어때야 돼요? 웃어야 되죠. 진짜? 아이쿠 이런 것도 있네 라고 해야 되죠. 실제로 그 조선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죠. 조선시대 벽보가 붙었잖아요. 임금님 바보 이렇게 막 붙었다고요. 그때 조선시대는 어땠습니까? 그걸 허용했어요. 절대로 그거 필체를 찾아서 범인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왕들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아 내가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군. 허허 제대로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정군이었죠. 근데 이 정군 어떻게 했습니까? 걔 고소했어요. 고소하고 그 당에서 그 대회 자체를 없애버렸죠. 표절이라고. 그 그림이 표절이라고 말했는데 그 그림의 원작이 있거든요. 그 원작자가 이거 표절 아니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 정도 풍자와 그 비유는 괜찮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있는 거죠. 너무 경직돼서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웃어 넘겨야 되거든요. 이런 걸 그냥 웃어 넘기면서 그냥 돌아보고 잘못됐네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웃긴 방식으로 했어요. 굉장히 웃긴 방식으로 했고 그리고 그 책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Wisely, Voltaire left his name off the title page. 참 똑똑해. 참 똑똑하게도 볼테르는 그의 타이틀 페이지에서 이름을 없앴어요. 이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앴을까요? 야, 이거 볼테르가 썼어? 아, 이 새끼 또 까는 얘기 썼구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명하게. Otherwise, 잠깐만 이 표현 중요합니다. Otherwise 무슨 뜻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거죠.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its publication would have been landed him in prison again for making fun of religious beliefs. 이 종교적인 믿음을 우스꽝스럽게 making fun of 놀린 거죠. 이 종교적인 믿음을 모욕하고 놀려댔어 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감옥에 투옥시켰었을 겁니다. 그렇죠? otherwise라는 표현은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독해할 땐 중요하게 써먹는데 otherwise가 직설법에 쓰기도 하고요. 가정법에 쓰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선 가정법으로 쓴 거죠.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왜요? 이것 때문에. 얘를 보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그를 다시 한번 감옥에 쳐넣을 만한 일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냥 일대기처럼 나온 거죠. 볼테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일대기처럼 나온 거라서 뭐 일치, 불일치 문제 정도 나오면 풀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